안녕하세요.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톱니바퀴는 이가 잘 맞아야 잘 돌아갑니다. 집게로 물건을 집을 때도 집게가 뒤틀려 있으면 잘 집히지 않는데요. 이처럼 무엇이든지 합이 잘 맞아야 잘 돌아가는 거 아시죠? 치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의 교합이 잘 맞아야 음식물 저작 작용을 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합이 잘 맞지 않으면 두통이나 치아 파절, 턱관절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그냥 방치했던 치아 교합 문제, 치아 수명이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9988 건강하게 삽시다 이살리는 치과의사들에서는 교합 잘 맞춰야 치아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주제로 교합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치과보철과 전문의 윤필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치과보철과 전문의 윤필상입니다. 저는 다양한 교합 문제를 가지고 내원하신 환자분들에게 보철 치료를 통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교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원장님과 교합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 교합이 밥 먹는데 그냥 크게 지장이 되지 않거나 보기에 심미적으로 이상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실 것 같은데요. 이 교합, 부정교합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교합은 사실 불편함이 없으면 환자분들이 많이 신경 쓰지 않기도 합니다. 정상 교합이라는 건 이런 치아의 맞물림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치아일 뿐만 아니라 치아를 감싸고 있는 턱과 저작근, 그리고 신경계, 그리고 잇몸 조직까지 통틀어서 하나의 시스템적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턱이 잘 물리고, 이가 잘 물리고, 턱이 잘 벌어진 다음에 닫히고, 그 다음에 발음 등이 불편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정상 교합임을 판단하는데요. 부정교합은 이러한 정상적인 교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반복적으로 편측으로 저작을 한다던가 턱을 내밀어서 앞니로 문다던가 이러한 좋지 않은 습관들이 계속 반복돼서 턱 근육과 주변 조직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때 부정교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부정교합의 종류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네, 부정교합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개방교합, 과계교합, 반대교합, 총생, 그리고 치열 공극, 그리고 과도한 상악하게 전돌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방교합은 우리가 보통 앞니끼리 닫히지 않고 벌어진 상태, 그러니까 앞니가 벌어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과계교합은 반대로 윗니가 아랫니를 너무 과도하게 문 상태, 심하게 닫는 상태를 말하고요. 흔히 윗니가 아랫니를 덮었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교합은 이제 주걱턱에서 보통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랫니가 윗니보다 더 앞으로 돌출돼서 우리가 정상교합은 보통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데 아랫니가 더 앞으로 쭉 내밀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생은 우리가 흔히 삐뚤빼뚤한 이를 가리키는데요. 치아가 고르지 않고 치아들끼리 겹쳐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극치열은 조금 말이 어렵지만 치아끼리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어진 치아들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에게 이런 부정교합이 하나의 종류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 외에도 하악이나 상악, 그러니까 윗턱이나 아랫턱이 심하게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윗니와 아랫니도 같이 돌출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정교합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교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합이 맞지 않을 경우엔 바로 느끼지 못해도 문제가 점점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교합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교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아뿐만 아니라 턱이랑 주변 근육, 신경계를 하나 모두 일컬어서 얻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단순히 치아뿐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거나 시큰하거나 이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교합 불균형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치아 후식증 잇몸 질환과 같이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어서 식사할 때 이런 음식물들이 끼면서 충치 그리고 잇몸 질환 등이 잇몸 질환 등이 이제 문제될 수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교합 불균형의 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들끼리 불균일하게 물리기 때문에 어느 한쪽 치아에서 깨지거나 이가 갈리는 마모, 그리고 금 가는 등 증상 등이 나타날 때 교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한쪽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점점 안면 비대칭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외에도 한쪽 치아로 많은 힘이 전달됨에 따라 치아가 과도하게 시리거나 또 저작통이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균일한 교합력은 특정 부분 우리가 치료했던 예를 들어 크라운, 라미네이트 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망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합이 좋지 않은 분들이 수면 중에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악화되는 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정교합이 있을 때 발음이 샌다거나 혀 짧은 소리가 나는 등 발음 문제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심리적으로 안 좋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교합은 치료가 꼭 필요한 걸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혹시 이런 경우 교합 진단 및 치료를 꼭 받으러 가야 한다라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교합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시고 3개 이상 해당된다 하면 치과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관절 그리고 광대 주변이 뻐근하다. 이런 턱 주변에 근육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치아를 잘 봤을 때 날카롭게 갈려 있거나 깨진 금, 특정 부분이 심하게 마모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울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턱관절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매우 이제 규칙적으로 나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가 돌 갈리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런 갈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에도 교합적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고요. 또 씹는 방향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진다. 이런 비대칭적인 습관 또한 이제 부정교합의 한 원인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치아가 시리다라는 걸 얘기 드렸는데 양치하셨을 때 이런 어떤 특정 치아가 시린 게 느껴지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보철물과도 관련이 있겠는데 치과 치료 이후에 어느 부분 어금니 쪽이 높거나 이물감이 있을 때 교합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비대칭적인 습관과 교합의 불균일함 때문에 턱이 자꾸 피곤하거나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 통증 등으로 인해 너무 어렵다. 이런 경우도 이제 셀프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체크해 보시고 3개 이상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치과에 가셔서 검진 및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합의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 1차적으로 치아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 요인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철 치료 이후에 어떤 치아의 불균일한 교합력 등이 원인일 수 있겠고요. 보철 치료뿐만 아니라 교정이 진행이 되면 치아의 어떤 높낮이가 변하게 됩니다. 이런 높낮이가 불균형할 때 부정교합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치나 이가 깨지거나 이런 치아 손상이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교합력이 이제 불균일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선천적으로 우리가 보통 삐뚤빼뚤하게 난 이들 그런 것들은 이제 교합 접촉이 언제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과잉치, 결손치 같이 일반적인 치아의 형태와 개수를 벗어나는 치아들은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턱관절 주변의 근육도 부정교합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를 꽉 문다거나 잘 때 이를 가는 분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분들은 비대칭적인 습관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부정교합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육 외에도 턱 관절에서의 이제 디스크 위치 이상, 외상, 관절염 등 턱관절에서 악영향을 주는 것들이 부정교합을 만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활 습관적인 것들, 그래서
한쪽으로 씹는다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턱을 자주 괴는 분들은 이러한 이제 비대칭적인 것들이 마찬가지로 발생되면서 부정교합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교합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교합은 어떻게 정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정교합으로 인해 불편감을 느껴서 치과에 방문하시면 증상에 따라 이제 다음과 같은 정밀 검사 방법 중에 몇 가지를 통해 부정교합을 우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구강검사부터 진행하는데요. 치아와 치아 주변 조직, 그리고 치아의 배열 등 교합 상태, 그리고 상악 치아의 위치 관계 등을 우리가 관찰합니다. 일단 5가지 검사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교합지 검사 방법이 일단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어떤 종이를 대고 딱딱 물어보세요 하는 것들을 이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물게 함으로써 어느 부분이 과하게 닿고 어느 부분이 안 닿는지 이러한 물리는 것들의 균일함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치과에서 스캐너를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캐너를 통해서 이를 다 스캔한 다음에 어느 부분이 접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스캔을 하면 치아가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깨졌고 닳아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검진의 하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강 스캐너는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접촉되고 어느 부분에서 먼저 접촉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교합 분석기와 같은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하는 장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엑스레이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턱관절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턱관절의 상태를 보고 치아 간의 어떤 부분에서 물리고 있는지를 엑스레이, 그리고 CT 등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합은 턱관절 근육들도 떼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인데 이러한 우리가 꽉 물었을 때 어느 근육들이 활성화되는지 이러한 근전도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턱이 어느 정도로 비대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검사 후에 교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불편함을 느낀다 하시면 이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부정교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심미적인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오세요. 이러한 심미적인 부분들도 개선을 해드리고 있지만 치아에 물리는 것을 골고루 만들면 음식을 골고루 잘 씹고 발음도 잘 되고 그리고 이제 잘 씹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치아 사이 음식이 낀다던가 이런 것들이 줄면서 구강 위생 상태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다음과 같은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밀 진단 검사를 통해서 어느 부분들이 높게 물리는지 안 물리는지를 평가 후 교합 조정을 통해서 물리는 부분들을 이제 골고루 물릴 수 있게 잡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플린트와 같이 물리는 장치를 통해서 잘 때 이를 간다거나 이를 꽉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갈거나 하는 분들을 장치를 통해 치료를 개선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전체적인 치아의 배열을 교정함으로써 치아들끼리 이제 양쪽이 잘 물리게 한다던가 앞니와 어금니의 관계를 좋게 한다던가 이런 교정 치료를 통해서도 만들고요. 그 원인이 이제 최근에 받았던 어떤 보철 치료라고 생각되면 그 보철 치료를 뜯고 다시 이제 제작해드림으로써 교합이 좀 골고루 분산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많이 갈려 있거나 결손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다양한 수복 치료를 통해서 치아의 형태를 복원시켜주는 치료로 교합을 치료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턱을 갠다거나 엎드려 잔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소의 생활 습관 같은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치료를 통해서 부정교합을 치료하고 있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의 사례인데요. 평소에 교합이 좋지 않다고 느끼시고 특히 아래턱이 나와 보이고 돌출도 있는 것 같다고 내원하신 분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원래 상악이 하악을 살짝 덮어야 정상 교합인데 덮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방교합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평소에 앞니로 음식물을 끊거나 저작이 힘들고 그리고 발음이 자꾸 새고 또 아래턱이 나와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다행히 이제 부정교합으로 인한 어떤 충치나 다른 구강의 문제점은 없어서 바로 교정치료 진행했고요. 한 1년 반 정도 치료 진행하고 종료한 분입니다. 이제 아래 세 개의 사진이 이제 시술 후의 사진인데요. 상하 교합이 아주 잘 맞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아이들이 교정을 하면 치료 효과를 좀 더 빨리 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인이 교정 치료를 시작해도 효과가 비슷할까요? 네, 요즘에는 성인 교정 치료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 교정 치료와 달리 성인 교정 치료는 이미 완성된 단계에서 어떤 치아 배열을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에 가깝게 교정 치료를 진행할 수 있고요. 꼭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치아의 이런 이제 물리는 관계들은 앞으로 건강의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치아들의 예후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네일을 쓰는데 도움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이 개방교합으로 앞니 저작도 좀 불편하셨고 발음도 안 좋으셨는데 교정 치료로 이 교합을 맞춘 사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40대 여성분인데요. 교합이 반대로 물리는 반대교합의 사례입니다. 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정상교합이 아니라 반대로 아랫니가 더 나와 있다 보니까 앞니로 면을 끊거나 앞니 사용이 잘 되지 않으셨습니다. 교합이 맞지 않아서 음식 저작에도 불편감이 있었고 반대로 물리다 보니까 턱관절에도 어떤 일부 영향이 있어서 간헐적인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치료 전후 사진을 보면 치아의 모양이나 색상 등이 좀 달라져 있죠. 교정 치료를 이제 설명드렸는데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교정 장치를 부착하고 오랜 기간 소요되는 것에 많이 부담을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정 치료보다 미니시로 해결 가능한 케이스로 판단하고 미니시로 손상된 치아의 복구 및 교합을 개선한 케이스입니다. 충치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서 총 2주간 치료 기간 소요되었고요. 아래 모습처럼 치료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상태, 치료 시기, 이후 관리 상태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사례를 통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부정교합이란 게 저작작용의 문제로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턱관절 그리고 안면 비대칭으로 문제가 이어지고 이런 정서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번 사례자분은 20대 여성분인데 직업이 운동선수였어요. 누구보다 잘 먹고 훈련을 잘 해야 되는 분인데 이러한 부정교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셨습니다. 특히나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이제 운동 종목인데 부정교합으로 턱관절 이상까지 오니까 운동에도 지장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역시나 반대교합 소견이고요. 많은 분들이 교정으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정 치료에 이제 불편감을 갖고 있다 보니 술전에 정밀 검사를 토대로 치료 계획을 미니시로 변경하였고요. 단기간에 교합을 맞추는 치료로 오른쪽처럼 완료되었습니다. 네, 20대 여성분의 부정교합 불편함이 개선된 예후가 좋은 사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분은 40대 여성분인데 앞니에 약간의 개방교합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치과의사십니다. 네, 어금니 반대교합 그리고 앞니에 개방교합 등이 있어서 짜장면이나 단무지를 앞니로 끊어 먹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니시에 앞니와 어금니까지 진행했습니다. 역시나 교정이 아닌 미니시로 개선 가능한 충분한 케이스였고요. 교정 치료가 아닌 미니시를 통해서 이제
치료를 진행해서 앞니의 모양이나 색상 이런 심미적인 요소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던 케이스셔서 교정 대신 미니시로 치료 진행했습니다. 네, 미니시로 이 단기간에 치료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의 증상, 치료 시기, 치료 이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예후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부정교합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러 오신 분들은 생각보다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씹는 게 편안해졌다라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으로 씹는 게 이제 불균형하게 물리게 되면서 이제 그 근육도 이제 한쪽이 비대해지고 한쪽이 위축되는 등 이런 불규칙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양쪽 균형을 맞춰서 편안하게 교합을 잡아주면 음식물도 편하게 씹히고 그러면서 이제 근육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적어져서 이러한 만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턱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뭐 이런 교합이 잘 적용이 되면 턱 관절도 편안해져서 이런 입을 벌릴 때 통증이라든지 다물 때 통증,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이제 심미적으로 입술 라인이나 이제 턱의 라인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예뻐지기도 하고 제일 이제 좀 드라마틱한 변화는 전체적으로 주름이 쫙 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미적인 효과까지 우리가 이제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증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효과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네,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교합에 대해 알아보고 부정교합 시 치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혹시 부정교합 치료를 받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부정교합을 이제 교정치료를 통해서 이제 개선을 한다면 아무래도 치아가 이동되는 이제 시간에 비해 근육이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치아를 감싸고 있는 주변 혀나 뺨 같은 것들, 입술 모두 다 근육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간에 다 이게 교정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 기간 치아의 유지장치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치아를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작용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턱관절 근육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마찬가지로 턱관절 근육이 좀 편안해지는 데 대한 걸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 관찰해 주어야 합니다. 네. 유지장치가 떨어지지 않게 잘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좀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천적인 부정교합은 막을 수 없지만 부정교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치료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음식을 어느 방향으로 씹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저희가 검사를 했을 때 한쪽 편측으로 이제 저작하는 습관이 많은 분들이 저작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편측 저작은 한쪽 치아의 교근 그리고 한쪽의 교근 측두근에 이런 이제 비대칭을 만들고요. 교합을 틀어지게 하기 때문에 질긴 음식은 좌우 번갈아 가면서 이제 천천히 먹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악물거나 턱을 괴거나 이러한 안 좋은 습관들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쪽으로 지나치게 근육이 비대해지면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되는 일이 더 이제 급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손가락을 빨거나 혀를 내미는 행동들이 치아에 이제 부정교합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습관들을 좀 교정해주고 이 외에도 입으로 호흡하는 구호흡의 경우는 이를 좀 뻐들어지게 하거나 상악을 좀 좁아지게 해서 이러한 부정교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들은 부모님들이 안 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저도 한쪽으로만 좀 씹는데 앞으로는 좀 주의해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습관으로 교합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시고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윤필성 원장님과 함께 교합,
잘 맞춰야 치아 수명이 늘어난다라는 주제로 교정교합의 원인과 치료법 그리고 관리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치아 건강입니다. 교합, 심리적인 문제가 아닌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인데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검진 꼭 받으시고요. 적절한 치료 받으셔서 구강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